검색 요정입니다. 이 한응이라는 UDT 출신이자 청담동 미용실 원장 유튜버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개인 미용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동네 미용실이라는 컨텐츠를 올리고 계신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시죠. 혹시 마케팅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용주고 네이버 광고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그거 하나 정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해주시다가 안 해주시니까 그냥 저희도 약간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콜 영업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 대행사의 영업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정부 입찰만 죽어라 파는 대행사도 있고요. 대행사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특정 영역에 대대행을 주로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색 쪽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방식의 영업 형태가 있습니다. 일명 콜 영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광고주에게 직접 전화해서 영업하는 것입니다. 사실 특이하다고 할 수는 없죠. 이미 다른 영역에서는 다 있던 거고요. 우리가 보통 TM이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도록 받는 카드사나 휴대폰 서비스들에서 받는 전화,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에서는 유독 검색에서만 많이 보입니다. 이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없죠. 너무 많이 전화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대행사들은 실제로 네이버에서 이런 메일을 받습니다. 이 대행사들의 영업전화에 짜증이 난 광고주들이 네이버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소개할 때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고 하니까 광고주들은 네이버에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영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수의 이러한 대행사들이 일하는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장난질 몇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검색 엔진하고 무슨 직접적인 협조 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구글의 무슨 파트너라서 CPC에 관계없이 몇 개 키워드에 대해서 1위를 보장받는다,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인데요.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대행사들은 주로 검색량이 매우 적은 롱테일 키워드, 여러분 예산은 100만원인데 모두 1순위로 운영해도 한 10만원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키워드를 1위로 운영하면서 마치 그것이 독점 혜택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광고비는 100만원을 다 가져가고요. 둘째는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광고비는 50%만 내시면 나머지는 네이버에서 혹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드립니다가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부에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정부에 신청을 하는 것이지 개별 대행사에게 위임 영업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이 경우 대행사들은 집행 광고비를 보고서에 뻥튀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행사 이름이 지원센터 이런 게 붙은 회사들이 가끔 있는데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름이 지원센터인 일반 대행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셋째는 비용을 숨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추가 비용이 없다, 심지어 아예 광고비가 들지 않는다 라고 영업을 해놓고 키워드를 조사하고 광고 문구를 변경하고 이런 것들에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운영보고서 제공이나 미팅을 위해서는 월 얼마 이상을 집행해야만 우리가 그걸 해준다 라고 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넷째는 계정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광고주와 운영과 소유 주체를 따지지 않는 구글과는 달리 네이버나 다음은 계정의 소유주는 광고주입니다. 이 대행사는 운영을 위임받을 뿐이지 계정 자체는 광고주의 소유입니다. 광고주가 귀찮아서 굳이 계정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어도 계정에 접속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광고주의 접속을 막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허위로 작성을 하고요. 매월 몇백만 원의 광고를 검색에 집행했다는 어떤 병원은 광고주가 단 한 번도 계정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실제 광고가 집행되는 것을 확인한 적도 없다고 저에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 운영됐던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알 수도 없고요. 실제 운영이 되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이미 해당 대행사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까지는 아니어도 좀 정상적으로라도 일을 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이유는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약간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검색 광고는 디스플레이나 다른 광고 영역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손이 갑니다. 일단 광고 띄우면 큰 일들은 어지간히 넘어가는 TV나 잡지 광고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디스플레이도 관리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검색만큼은 아닙니다. 검색은 정말 계속 손이 갑니다. 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나 1억 원을 쓰나 기본적으로 손이 가는 양은 같습니다. 프로젝트가 크면 더 많이 남지 않느냐, 케바케긴 한데요.
인력이 더 필요해서 수익이 더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런칭에 무게가 실리느냐 관리에 무게가 실리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어지간한 규모가 아니면 애매한 프로젝트 몇 개 하느니 관리 1도 안 하는 광고주 수십 개를 깔아놓는 게 더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월 1000만원을 쓰고 3명이 붙어서 150을 버느니 월 100만원 쓰고 15만원씩 버는데 한 명이 관리하는 10개 돌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콜 영업하는 친구들은 이 관리 안 하는 소규모 광고주를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요 타겟은 지역 자영업자입니다. 가구점, 미용실, 식당, 꽃가게 이런 업종입니다. 이분들은 내가 마케팅을 모르고 예산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행사에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 못합니다. 물론 대행사도 돈을 버는 사업인데 10만원 벌자고 과장급 2명 투입하고 매주 미팅 다니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럼 회사 망해요. 그런 걸 감안해도 이 소규모 광고주 대상으로 주로 콜 영업하는 친구들은 그 협의되는 업무 범위를 엄청 낮춥니다. 사업적 이유 그리고 광고주의 상황을 이용해서 주간 보고서도 안 주고 계정 최적화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심지어 운영 자체를 사기치는 게 이래서 나옵니다. 저희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클라이언트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검색 광고나 SEO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그런 경우는 내부에 마케팅 조직이 많이 부족한 경우죠. 저희는 돈을 좀 더 많이 받습니다만 제가 그 회사의 마케팅 담당 직원인 줄 알고 대행사가 저한테 전화해서 CPC를 30% 낮춰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지금 CPC가 얼만데요? 라고 했더니 그건 모르지만 자기네들은 네이버하고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CPC를 순위를 유지하면서 무조건 낮추는 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대행사는 저희 관공서 클라이언트였는데 그 관공서로 직접 콜 영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네가 네이버에서 계정 최적화를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파트너니까 계정을 저희가 좀 봐드릴까요? 하면서 계정 정보를 받습니다. 광고주는 네이버에서 그런 걸 해준다고 하니까 저희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 그러세요 라고 했죠. 그 계정 정보를 받아서 네이버에 이관 신청을 넣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클라이언트하고 조금 긴밀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뭐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말지라는 클라이언트였다면 광고주가 대행사 바꾸려나 보다 날라갔네 하고 몰랐겠죠. 제가 그 대행사가 어딘지를 찾아내서 전화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해라.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면 나는 네이버 쪽에 너희를 신고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추하게 왜 저 꼴을 보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할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 빌더라고요. 먹고 사는 거 힘들죠. 그래도 매월 말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조금은 덜 부끄러워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색요정이었습니다.